롯데가 롯데킬러를 무너뜨리고 시원하게 승리를 따냈습니다. 상대편인 KT의 퀄리티 스타트 기계라 불리는 5년 총액 107억 원에 이르는 몸값의 고영표가 78일 만에 복귀전을 치룬 경기였지만 롯데의 타선에 무너지면서 5이닝 6실점에 그치고 말았는데요. 그동안 고영표는 롯데킬러로 명성이 자자했는데 이날 경기에서 1회에만 5실점을 하는 수모를 겪으며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지난해 롯데를 상대로 4경기에 등판한 고영표는 3승을 기록했고 평균 자책점 0.93으로 롯데킬러의 진면목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19일 경기에서 무너지면서 예전의 명성에 흠집을 남겼습니다. 현재 롯데의 타선은 엄청난 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비록 마운드가 확실하지 않기에 가끔 힘든 경기를 하곤 하지만 타선의 힘으로 이긴 경기가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 기존과 다른 롯데 타선의 힘과 그에 따른 김태형 감독의 전략 변화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롯데의 가을 야구를 응원해주세요. 롯데는 19일 수원에서 열린 KT와의 원정 경기에서 13대 5의 대승을 거뒀는데요. 시작부터 방망이가 불을 뿜었습니다. 선두타자 황성빈의 좌전 안타를 시작으로 고승민의 우전 안타, 그리고 손호영의 우전 적시타를 만들어내면서 시작부터 압도하는 경기를 했죠. 손호영의 이날 안타는 29경기 연속 안타를 만들어낸 것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레이에스의 안타와 나승엽의 2루타까지 5타자 연속 안타를 기록했죠. 이러한 집중력 있는 타선은 롯데가 얼마나 공격력이 강해졌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날의 경기에서 롯데의 타선은 황성빈 5타수 3안타, 레이에스 3타수 2안타, 나승엽 4타수 2안타 등 장단 13안타를 때리면서 13점을 기록하는 등 타선의 집중력이 돋보이는 경기였는데요. 최근 더욱 강한 공격력으로 거듭나고 있는 롯데입니다. 이러한 롯데의 공격력으로 인하여 김태형 감독은 다양한 전략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근거가 되죠. 하지만 선발 투수로 나온 나균아는 3회까지 잘 던지다가 4회에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4실점을 기록했습니다. 90개의 투구를 하면서 5이닝 8피안타 4실점을 기록하면서 약간 아쉬웠던 경기를 보여주었지만 타선의 도움으로 1승을 추가했는데요. 평균 자책점은 8.08로 저조한데 현재 롯데의 선발 투수 가용 자원이 부족하기에 나균안의 컨디션이 아쉽습니다. 오늘의 승리는 4월 21일 사직 KT전에서 시즌 첫 승을 따낸 이후 59일 만에 승리를 따내는 감격을 맛봤는데요. 롯데의 성적 향상을 위해 이 경기 이후 나균안의 반전을 기대하고 있죠. 최근 롯데가 좋은 흐름으로 가다가 자주 끊기는 것은 마운드의 문제가 큰데요. 최근 타선의 흐름만 본다면 최고의 팀이라고 봐도 되죠. 이번 경기에서는 무엇보다 롯데킬러인 고영표를 상대로 1회에만 5점이 폭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경기 후 감독의 평가는 경기 초반 상대의 선발 투수가 카운트를 잡으러 들어오는 공을 타자들이 놓치지 않고 잘 공략해 득점으로 연결되며 승기를 잡을 수 있었고 타자들이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타격을 해줘 다득점으로 연결되며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총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롯데의 또 다른 위험 요소가 등장했는데요. 유강남과 정보근이 한 번에 1군에서 말소가 되었죠. 그리고 손성빈과 서동욱을 투입하여 번갈아가면서 안방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유강남은 오금이 좋지 않아 일단 쉬게 하지만 정보근의 1군 말소는 질책성에 가깝죠. 정보근은 15일 하루에 홈런 2개를 터뜨리는 등 타석에서 좋은 감각을 뽐냈지만 포수 출신 사령탑인 김태형 감독의 눈높이에 맞게 경기를 운영하지 못했는데요. 일단 유강남은 괜찮아지면 바로 복귀가 예상되지만 돌아오기 전까지 젊은 포수들에게 안방을 맡겨야 하죠. 약간 불안한 점도 있지만 현재 롯데의 타격이 이러한 운용을 가능케 합니다. 또한 타격의 뜨거운 분위기에 김태형 감독은 변화된 전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태형 감독은 선발 투수진에서 선수 한 명을 빼 불펜 투수로 기용하여 허리를 강화한다는 승부수를 띄울 예정인데요.
전반기 종료까지 13경기를 남겨둔 롯데는 30승 38패 2무로 8위에 머물고 있죠. 후반기에 포스트 시즌 진출 경쟁을 벌이려면 전반기가 끝날 때는 승패 마진을 적어도 -5 정도로 맞춰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남은 13경기에서 8승 5패 정도의 성적을 내야 하죠. 쉽지만은 않은 목표지만 최근 불을 뿜고 있는 타선을 고려한다면 마운드만 안정을 찾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요. 롯데가 본격적으로 승부를 거는 시기는 부상으로 전열에서 이탈한 찰리 반즈가 돌아오고 난 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감독은 반즈는 전반기에 못 올 것 같다. 반즈가 돌아오고 나면 후반기에는 선발 로테이션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죠. 개막 당시 롯데의 선발 로테이션은 반즈, 윌커슨, 박세웅, 나균환, 이인복으로 구성을 했지만 부상과 부진 등을 이유로 현재는 박세웅, 윌커슨, 한현희, 김진욱, 나균환으로 선발진을 돌리고 있는데요. 올스타 휴식기가 끝나고 반즈가 돌아오면 개막 당시에 구상을 했던 선발 로테이션을 다시 꺼내들 수 있을 것입니다. 김태형 감독이 생각하는 승부수는 현재 선발진에서 던지는 투수 한 명을 불펜으로 보내는 것인데요. 윌커슨과 박세웅이 나오는 날은 이닝을 끌어주니까 이기고 있을 때 중간을 보강해서 붙어야 한다. 물론 선발 투수가 중요하지만 중간 투수가 너무 헐겁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경기는 잡고 가겠다는 계산인 것이죠. 김태형 감독은 지는 경기는 편하게 생각하고 확률이 있는 경기를 잡아야 한다. 그런 식으로 투수진 운용을 생각 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흔히 감독들은 매 경기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정규리그 144경기를 운영하다 보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순간이 옵니다. 롯데의 타선이 살아나고 있는 이 시점, 두산 베어서 사령탑 시절 7년 연속 한국 시리즈에 진출했던 김태형 감독의 승부사 기질이 깨어나고 있는데요. 부상 복귀 후 선발진에서 가능성을 보여준 강속구 유망주인 이민석은 복귀 후 불펜으로 들어갑니다. 이민석은 1일 NC 다이노스전에서 5이닝 1실점으로 호투하는 등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제구력 난조를 극복하지 못하고 지금은 2군으로 내려간 상황이죠. 한편 롯데와 KT는 20일에도 수원에서 맞대결을 펼칩니다. 롯데는 좌완 김진욱이, KT는 외인 우완 쿠에바스가 각각 선발 투수로 나오는데요. 드디어 30승 고지를 밟은 롯데의 질주가 기대가 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